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30분 안에 다 본다. 이름하여 30분 안짝 애니. 오늘 다룰 작품은 오카모토 린의 만화 엘펜 리틀을 원작으로 그로테스크한 연출과 돌연변이로 태어난 신인류라는 독특한 설정이 특징이며 그 속에서 인간의 선악과 진정한 용서를 그려낸 SF 고어 애니메이션 엘펜 리트입니다. 본 영상은 엘펜 리트 원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유전자 이상에 의해 태어난 인간의 돌연변이체 디클로니우스. 두 개의 뿔을 가진 이 생명체는 손과 손의 발달로 투명한 팔, 즉 벡터라는 초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팔들은 고주파 진동으로 쉽게 물건을 자르거나 날아오는 총알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방어력을 지녔고 특히 그들의 DNA에는 인간을 말살해야 한다는 살인 본능이 잠재되어 있었기에 벡터의 각성과 동시에 가장 먼저 자신의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그런 살인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하자 국가연구기관은 그들이 현 인류를 멸종시키기 위해 등장한 신인류라 규정한 뒤 디클로니우스로 태어난 아기들을 발견 즉시 사살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구소에 구속된 최초의 디클로니우스 루시가 경호원들이 물건을 떨어뜨린 틈에 기지를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디클로니우스 연구실장인 쿠라마는 누군가가 몰래 루시에게 게이트를 열어줬음을 깨달으며 어떻게든 여왕개체가 나가는 것만은 막기 위해 그 자리에서 루시를 사살하기로 결심합니다. 騒ぎすみません、私また逃げるんだ早く撃ち殺せ核兵器を下ろして奴を閉じ込めろ外の核兵器が開いたバカを言うな狙撃手をよこせ一発で仕留めろ後頭部だ了解しまった仕留めきれてない 한편 대학 생활을 위해 카나가와로 상경한 코우타는 8년 전에 같이 지냈던 사촌 유카를 만나 근처 바닷가를 구경하던 중 우연히 나체로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소녀를 발견하고 이에 황급히 자신의 옷을 벗어준 코우타는 옹알이처럼 뉴라는 말밖에 못하는 소녀의 모습에 일단 자신의 하숙집이었던 유칸의 요정으로 데려가며 그녀의 호칭은 뉴라고 부를 것을 결정합니다. 그 후 어린아이 같은 뉴의 모습을 바라보던 코우타는 무심코 8년 전에 죽은 자신의 여동생을 떠올리게 되며 그녀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추억을 회상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카는 그가 타살이었던 카나의 죽음을 병사로 착각하고 있음을 알게 되며 8년 전 코우타가 아버지와 여동생을 한 번에 잃은 충격으로 자신과의 추억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あの後すぐに病気で死んじゃったから病気って。形見みたいなものだしコウタ？ん妹の形見だって言っただろコウタダメ！出てけちょっとコウタ！出ていけよ一体何考えてんだあいつはコウタが悲しそうな顔してたからその貝殻が悪者みたいに思ったんじゃないかな私探してくるねこの国で未成年を撃ち殺すなんて指令が出るとはないい世の中になったな貴様任務は何だと俺たちは毎日何の訓練をしてるんだ人殺し油断はするな目標はわずか5分で23人を殺害した凶悪犯だ 그 후 집에서 뉴와 유카를 기다리던 코우타는 갑자기 방문한 경찰들로부터 뿔 달린 소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며 그들의 태도를 통해 뉴가 위험한 일에 연루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이에 황급히 뉴를 찾아 나선 코우타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것도 잠시 쿠라마가 출동시킨 SAT에 의해 뉴를 놓치고 맙니다. 안쪽目標は半径2メートルを射程とする絶対殺傷兵器を有している2メートルに見えねえて楽しいね
撃やってんだこのオカルト野郎。楽しいかい？よくも俺の腕を。飽きた。どこ行きやがった殺す。 그 후 병원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코우타는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류를 발견하며 그녀로부터 카나에의 유품과 비슷한 조개 껍데기를 받게 되고, 이에 류의 진심을 알게 된 코우타는 자신이 경찰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기로 결심하며 유카까지 더해 셋이서 하숙 생활을 시작합니다. 한편 가출 청소년인 마유에게 발견된 반도는 무사히 병원에 이송되어 목숨을 부지하지만 쿠라마로부터 자신이 거세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에 자신이 벡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음을 알게 된 반도는 쿠라마의 설명을 통해 디클로니우스의 벡터와 접촉한 남성은 무조건 디클로니우스의 2세를 낳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들에게 벡터란 인류를 말살할 무기인 것과 동시에 본인들의 유전자를 널리 퍼뜨릴 번식 도구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반도에게 수술을 설득시킨 쿠라마는 이번엔 가장 유순한 디클로니우스이자 자신이 딸처럼 여기던 실험체 7번 나나를 데려오며 그녀에게 루시를 포획해올 것을 지시하고, 한편 가게오산을 돌려주러 온 마유를 만난 코우타는 자신이 반도에게 기습당할 당시 그녀가 그 주변에 있었음을 깨달으며 마유에게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思った通りだ。病院に来た刑事も兵隊のことを知ってて。なんだ？ああ、水浸しじゃないか。脅かすなよ。コウタこれ覚えてる？コウタが家に忘れてっちゃったんだよ。そうだっけ？やっぱり私が来るの分かってたんですよね。あなたを連れてお家に帰ります。 그 후 나나와 교전하게 된 루시는 자신보다 긴 벡터와 강한 맷집을 가진 그녀에게 상당히 고전하지만 나나가 갑자기 등장한 마유에게 시선을 돌린 사이 순식간에 그녀의 사지를 모두 절단해버리고, 이에 서 있는 것조차 할 수 없게 된 나나는 마지막 힘을 짜내 벡터로 루시의 내신경을 조작하여 일시적으로 그녀가 벡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리하여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게 된 루시는 커다란 손과 선을 가진 부작용으로 또다시 인격 분열을 일으키게 되며 유카를 만나기 전에 류의 인격으로 되돌아가고, 그 사이 다친 마유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온 코우타는 오랫동안 굶주린 그녀의 모습에 자신이 마유를 보살필 각오로 그녀의 부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가 굉장히 손쉽게 마유의 전입을 허락받게 됩니다. 新しいパパよ。よろしく、まゆちゃん。ママ、あの人やだよ。あら、どうして？だってお母さんが留守になるといらないのはあなたの方よ。あなたがいるからあの人は。全部脱ぎなさい。もうこんなのやだ。今日誕生日だったんでしょ？誕生日おめでとう。悲しくなくても涙って出るんですね。これで眠らせて、それから処理します。私がやる。パパ。検査だ。少し痛いが我慢しろ。我慢する。さよなら、パパ。すまない。 그리고 얼마 후 류를 홀로 놔둘 수 없었던 코우타와 유카는 그녀를 대학생으로 위장한 뒤 강의실에 들어왔다가 카쿠자와 교수가 갑자기 류를 보고 놀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교수로부터 뉴가 그의 조카임을 듣게 된 두 사람은 자신들이 그녀를 보호하고자 했던 행동들이 모두 범죄행위라는 비난을 받게 되며 결국엔 그의 협박 어린 설득에 못 이겨 뉴를 교수에게 맡기기로 합니다. あの子のこと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元気でな、ニュー。그러나 사실 카쿠자와 교수는 디클로니우스 연구를 지원하던 카쿠자와 장관의 외아들이었으며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신인류의 이브인 루시와의 성교를 통해 자신이 신인류의 아담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고 특히 카쿠자와 일족은 오랜 옛날부터 선천적으로 측두부에 돌기가 나 있는 기형이었기에 자신들도 초능력만 퇴화된 디클로니우스라 생각해왔으며 루시와 함께 신인류를 번영시키는 것만이 자신들의 진정한 사명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교수에게서 동족의 기운을 전혀 느끼지 못한 루시는 그가 어리석은 원숭이일 뿐이란 말과 함께 교수의 머리를 베어버리며 곧장 그 연구실에서 벗어나고 한편 뉴를 대하는 교수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던 코우타는 밤늦게 그의 조수인 아라카와 함께 지하 연구실을 찾아갔다가 목이 잘린 채로 방치된 교수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なんで教授に角が。知るわけないでしょ。まさか、ニュー。君は帰って学生まで巻き込むと面倒なのよ。はい。このことは口外しないで。わかった？まずは警察よりあっちが先か。ゆっくり目を開けてください。ぼやけちゃいるが、見えないこともない。最新型の筋電義手です。ではこれを、これから摘出手術を行いますので。なあ、このおもちゃ、どれぐらい耐えられるんだ？外圧などのショックもかなりの程度で、그날 이후 뉴의 행방을 찾아다니던 코우타와 유카는 그 과정에서 점차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며 연인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루시는 8년 전 코우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그곳을 떠나려 하지만 때마침 인기척을 알아차린 코우타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家に帰る。全部思い出した。だからもうお別れだ。バカを言うな。帰る場所なんてないくせに。楓荘がお前の居場所だろ。コウタ、本当に何も。私はお前と一緒にはいる資格がない。8年前にコウタの。二人で何話してるの？ニュコータ元に戻っちゃったのかな。コータ早く帰ろう。俺たちの家に。 한편 도저히 나나를 죽일 수 없었던 쿠라마는 그녀에게 의족과 의소를 채워준 뒤 몰래 연구소에서 탈출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연히 반도와 마주친 나나는 루시와 같은 디클로니우스라는 이유로 그에게 공격당하던 것도 잠시 자신도 반도처럼 루시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그녀를 찾으면 알려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 후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던 나나는 태어날 때부터 연구소 생활을 해왔던 탓에 쿠라마가 준 돈을 가지고도 간식조차 사 먹을 줄 몰랐으며 그로 인해 하루 종일 배를 굶주리게 되고 그러다 주변을 산책하던 마유를 만난 나나는 그녀가 얼마 전 자신과 루시의 대결을 본 목격자임을 알게 되며 루시가 마유의 집에서 살고 있다는 말에 곧장 카에 대장을 방문합니다. 그리하여 뉴를 만나게 된 나나는 그녀가 루시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들었으며 지난번과 달리 뉴에게서 디클로니우스의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자 몹시 당황하고 그 후 정신을 잃은 뉴는 심한 열병과 함께 다시 루시의 인격으로 돌아가며 자신을 정성껏 간호하는 코우타의 모습에 무심코 8년 전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これずっと見てるから。綺麗な曲だと思っただけだ。本当？かっこいい！すごくかっこいいよ、それ！これのせいで、どれだけ辛い思いをしてきたか。ねえ、僕と友達になってよ！冗談じゃない。明日の今頃、ここで待ってるからさ！
18년 전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루시는 머리에 뿔이 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로부터 계속 따돌림을 당하였으나 그들의 행동이 본인보다 더 불행한 존재를 만들어 자신의 불행을 상쇄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기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고, 그러다 자신에게 상냥히 다가오는 한 소녀를 만난 루시는 그녀라면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에 몰래 키우던 강아지를 소개시켜줬다가 다음날 그 강아지가 다른 아이들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なんだよ、お前が教えてくれたんだろ。自分が不幸だから自分より不幸なものが必要なんだろう。人間じゃないのは 그렇게 자신의 능력에 완전히 각성해버린 루시는 평범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척당해야 하는 자신의 현실에 슬퍼하던 중 우연히 근처 친척집에 놀러왔던 코우타와 마주치게 되고, 이에 그도 자신을 혐오할 것이라 생각한 루시는 상처받는 것이 두려운 마음에 본능적으로 코우타를 살해하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뿔을 가진 루시를 부러워하는 건 물론 자신과 같은 음악 취향을 가졌다는 사실에 몹시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그녀와 친구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날에도 코우타를 만나게 된 루시는 그가 집에서 몰래 빠져나올 정도로 자신과의 약속을 중요시 여겼음을 깨달으며 점차 코우타에게 친구를 넘어 이성적인 호감까지 느끼게 되고, 그러나 백토에 각성한 날부터 내면의 살인 본능이 깨어났던 루시는 자신도 모르게 코우타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며 결코 자신은 살인귀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お願いがあるの。私がもし他の誰かをたくさん殺すようになったらコウタが私を殺して。なんでもない。じゃあねえコウタ、明日一緒に行くコウタのいとこって男の子。男の子だよ。明日の夜コウタを駅に見送りに行く。じゃあ。 그리고 다음날 코우타가 떠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루시는 그를 만나기 위해 축제를 구경하러 갔다가 코우타가 유카와 포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가 자신에게 거짓말했음을 알게 된 루시는 순간적으로 코우타를 향한 배신감에 이성을 잃게 되며 그대로 내면의 악마, 즉 인간을 멸하고자 하는 신인류의 인격에게 몸을 맡겨버립니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게 된 루시는 코우타가 탄 열차에 올라 그의 여동생과 아버지까지 무참히 베어버리는데, どうしてこんなことするの？僕たち友達じゃなかったの？友達だから殺さ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次はあの女だな。ゆか。もうやめてよ！やめてよ！もうやめてよ！もうやめてくれ！ 그날 이후 코우타가 정신적 충격으로 일부의 기억을 잃었음을 알게 된 루시는 살인에 대한 죄책감을 괴로워하면서도 한번 받아들인 DNA의 본능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여 도피 생활 중에 여러 사람들을 살해하게 되고,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러 또다시 소중한 친구가 생긴 루시는 어느 날 아이코가 아버지의 폭력에 저항하다가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음을 알게 되자 황급히 그녀를 데리고 어느 창고로 도망쳐 옵니다. 그러나 여왕개체를 찾아다니던 쿠라마가 모자를 쓴 아이코까지 디클로니우스로 추정하고 총구를 겨누던 중 그만 루시가 아닌 아이코를 저격해버리고, 이에 루시는 그에게 자신을 데려가도 좋으니 친구의 목숨만은 살려줄 것을 부탁하지만 쿠라마는 루시가 지상에서의 미련을 버리게 하기 위해 일부러 아이코가 죽었다고 거짓말합니다. あの少女は死んだ。すまない。お前に家族はいるか？妻も娘も死んだ。お前は殺さない。お前に関係するものすべて皆殺しにしてやる。いつか必ず。お前の手にかけさせはしない。マリコだけは。間違いない。中にルーシーさんがいる。그 후 다시 루시와 교전하게 된 나나는 그녀가 열병이 난 지금이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마유의 강한 만류로 공격을 그만두게 되고,
그러다 갑자기 루시가 뉴의 인격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한 나나는 지금의 루시에겐 아무런 위험성도 없음을 깨달으며 모두에게 지난번 일을 사과한 뒤 코우타의 권유로 카에대장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ねえ、その子、誰？妹、死んじゃったけどね。死ぬ前に俺、なんかひどいこと言っちゃってさ。謝りたくてももう。泣くな、コータ！え？あ！ニュー！ニューじゃない。かなえ、許す。コータ許す。ごめんなさい。そうか。まだあれ気にしてたのか。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ありがとう。俺もニューが好きだよ。 한편 쿠라마가 자신의 명을 거역했음을 알게 된 카쿠자와 장관은 그의 친딸이자 최강의 디클로니우스인 마리코를 루시 포획 작전에 투입시키며 그녀의 몸속에 박아둔 시한폭탄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협박하고 그 소식을 들은 쿠라마는 마리코만은 자신이 책임지고 제거할 것을 결심하며 반도에게 부서진 팔을 고쳐주는 조건으로 딸을 죽여줄 것을 부탁합니다.ここ1ヶ月変化なしです。どうしたんだクラマ。後悔してるんだ。お前の口車に乗ったことにな。奴らを人間だと思うのか。ディクロニウスは3歳を迎える頃、その本性を表す。だがベクターを向ける相手は 100% 人間だけだ。ディクロニウスは我々人類の敵ということだよ。おじちゃんたちにも同じことする。やっと会えたね。ガラスの向こうの人。私、お礼がしたくて。ありがとう。クラマ、命拾いしたな。 과거 대학 친구인 카쿠자와를 따라 디클로니우스 연구소에 들어온 쿠라마는 어린 아이들에게 총이나 대포를 쏘는 비인도적인 실험에 점차 환멸감을 느끼게 되며 디클로니우스의 폭력성이 과연 유전자만의 문제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후 새로 태어난 디클로니우스의 처리를 맡게 된 쿠라마는 자식을 살려달라는 사람들의 절규에도 가차없이 갓난아기들을 제거하던 중 어느 날 자신의 아내가 자궁을 드러내면서까지 낳은 아이가 디클로니우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たとえ角が生えてたって僕の娘なんですよ。だが3年後真っ先に殺されるのはお前だ。殺してしまった方がいい。そんなこと僕に決断できるわけないでしょ。お礼がしたくて。そうだったのか。自分の目に降りかかってようやく気づくとは。許せ。どうしてこの子を殺そうとするの？私、もう子供を産めないのよ。その子を助けて。お願い。 分かったから起きてくれ。 그 후 수술 부위의 과다출혈로 아내를 잃은 쿠라마는 차마 그녀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릴 수 없어 카쿠자와 장관에게 딸을 살려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장관은 마리코를 약점 삼아 계속 쿠라마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며 벡터 바이러스 연구에 나선 아들 대신 그에게 연구소의 실장직을 맡깁니다. 그러나 장관이 신인류의 아담이 되겠다는 이유로 루시 포획 작전에 마리코까지 끌어들이자 쿠라마는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루시와 마리코를 아예 사살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이 마리코의 등장을 알아차린 나나는 그녀가 자신을 노리고 왔음을 짐작하며 카에대장 식구들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 홀로 적진에 뛰어듭니다. 그리하여 마리코와 교전하게 된 나나는 결국 그녀의 압도적인 힘을 당해내지 못했으나 순간적인 틈을 이용해 마리코가 일시적으로 벡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작하고 그런 나나의 모습을 발견한 코우타는 그들이 디클로니우스를 노린다는 것을 깨닫고 뉴를 보호하던 중 갑자기 그녀가 루시의 인격으로 돌아온과 동시에 주변을 피바다로 만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8년 전 과거를 떠올리게 된 코우타는 자신의 여동생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바로 루시였음을 깨닫는데 全部思い出した。君は一体誰なんだ？そんなこと
お前には関係が。あるよ。君は俺の妹を、父親を殺した。死ねや。待っていてくれ、あの石段で。なんで来たの？もう誰も巻き込みたくない。これでこの地獄からすぐに解放してやる。誰にも私を殺すことなんか。これがあのみんなが怖がってたルーシーなの？マリコ。お父さん？お父さん、マリコ会いたかった。ずっと楽しみにしてたの。いつかお父さんとお母さんが迎えに来てくれて、やっと会えたのに、お父さん。私は多くの人の子を殺しておきながら、自分の娘であるというだけでお前を生かし続けてきた。だったらマリコは何のために生きてきたの？そのお姉ちゃんが死んだ方が悲しい。来ないで、来ないでよ。お前のことは片時も忘れたことなどなかった。これからはずっと一緒だ。お前だけは幸せになってくれ。命令に背けば俺が殺される。悪く思わないでくださいよ。マリコ、私たちは本当にお前を愛していた。그 후 뿔이 부러진 충격에서 깨어난 루시는 구라마와 마찬가지로 나나에게 자신의 목까지 행복해질 것을 부탁하며 곧장 코우타와의 약속 장소로 향하고, 그곳에서 코우타와 어릴 적 추억을 떠올리던 루시는 그에게 자신이 현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털어놓으며 지금까지의 인생 중에서 코우타와 함께했던 순간만이 유일한 행복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ずっとコウタに謝りたかった。それだけのためにずっと耐えて生き延びてきた。行くな。私はお前の家族を。わからないよ。俺は許せない。でもまた君や人を傷つけたら、俺はいつまでも後悔するから。寂しそうな女の子もニューも俺は大好きだから。何もかも忘れてコウタのそばにいたかった。悲しい思いをたくさんさせてしまってごめんなさい。君だってさ。 그렇게 코우타에게 용서를 빈 루시는 아무 미련 없이 장관의 특수부대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빗발치는 총격 속에서 남은 뿔 하나마저 모두 부러져 버리고, 그리고 얼마 후 카이 대장에서 모두 함께 소면을 먹던 나나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감함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행복해질 수 없었던 다른 디클로니우스들을 떠올리며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때 카이 대장의 손님이 찾아왔음을 알게 된 코우타는 그 사람을 맞이하러 나가는 순간 갑자기 고장난 골동품 시계가 다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며 엘펜 리트는 끝을 맞이합니다. 엘펜 리트는 원작 만화책 12권 중에서 7권까지의 내용을 다룬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이 완결되기 전에 제작된 탓에 후반 부분은 오리지널 스토리로 전개되었고, 그로 인해 원작에서 꽤 비중이 있던 캐릭터들이 아예 생략되거나 주요 인물들의 엔딩이 열린 결말로 마무리된 모습을 보이며, 그 중에서도 루시를 향한 코우타의 지독한 애증을 애니에선 짧은 분량으로 인해 쉽게 그녀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묘사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원작의 경우 루시 안에 존재하는 인격은 본인과 뉴 그리고 신인류의 DNA까지 총 3가지로 나뉘며 애니와 달리 3가지의 존재가 각각 다른 사고방식을 지닌 독립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특히 애니의 뉴가 아무 능력 없는 평범한 인간으로 묘사됐다면 원작의 뉴는 루시처럼 벡터를 사용할 수 있는 디클로니우스로 표현되며 애니에서 루시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던 신인류의 DNA 또한 원작 후반엔 루시의 육체를 완전히 차지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려 하는 순수 악 그 자체로 묘사됩니다. 거기다 원작은 카쿠자와 장관을 필두로 호모사피엔스를 멸하기 위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그 과정에서 마리코를 복제한 디클로니우스와 거대한 뇌로 개조된 장관의 딸 그리고 루시의 어머니가 강제로 낳은 남성 디클로니우스 등 전체적으로 인간의 탐욕에 의해 탄생한 비극의 산물들이 등장하고 이에 루시는 그 비극의 시작이었던 장관을 죽인 뒤 DNA에 의해 세상을 멸망시킬 위기까지 다다르지만 결국엔 다친 코우타를 살리기 위해 육체를 보존하지 못할 정도로 힘을 모두 사용하면서 지금껏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던 루시가 그 살상 능력을 통해 처음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후 루시와 뉴의 간절한 부탁으로 코우타가 단백질이 된 그녀의 숨통을 끊으면서 뒤늦게 폭주한 신인류의 DNA를 완전히 잠재우게 되고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유카와 결혼한 코우타는 매년 축제 때마다 루시와 처음 만났던 장소를 방문했다가 10년째가 되던 날 과거 루시에게 주었던 비치를 발견함과 동시에 딸의 친구인 쌍둥이 자매 즉 루시와 뉴의 환생을 만나는 엔딩으로 끝을 맞이합니다. 따라서 본 작품의 주제는 용서와 구원 그리고 인간의 잔인성이라 할 수 있으며 장애인들의 애환을 보여주고자 했다던 작가의 의도처럼 주로 소외된 계층과 그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을 표현하였고 특히 여러 살인사건으로 디클로니우스를 괴물로 규정한 인간들과 그런 인간들로 인해 고문에 가까운 실험을 당해야 했던 디클로니우스들의 끝없는 갈등을 보여주며 그와 반대로 유사가족처럼 묘사되는 카에데장의 식구들을 통해 진정한 인간애와 구원, 더 나아가 휴머니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엘펜리트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